자, 우리가 이제 USB 메모리나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로 이제 복사를 하는 거를 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 한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USB 메모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기.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된 거 말고 USB식으로 분리가 되는 충전기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플러그는 빼고 케이블만 가져와서 이렇게 꽂으면 스마트폰에서 몇 퍼센트 충전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번개 표시가 하나로 나오면 일반 충전, 번개 표시가 두 개로 나오면 고속 충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최초 1회 스마트폰의 하단에 연결을 허용하느냐 여부를 묻는다. 한 번 물어봐요. 한 번.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ABC라는 모델인데 이 컴퓨터에서 얘를 이제 인식하구나 하는 거지. 그래서 최초 한 번 허용하느냐 여부를 물을 때 반드시 허용을 눌러야만 PC와 스마트폰이 연결된다.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가 켜면 아까 했던 행동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꽂으면 또 허용하느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 강의실 컴퓨터 특성들이. 근데 댁에 있는 컴퓨터는 한 번 연결하면 두 번 다시 안 물어요.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이 예전에 쓰던 것도 있고 지금 쓰는 것도 있고 또 가족들도 쓰는 핸드폰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다른 스마트폰을 꽂을 때마다 다 허용을 물어봐요. 그때 허용을 안 눌러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보시면 이렇게 저 상단에 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이거든. 여기에 폴더 말고 장치 및 드라이브에 이렇게 핸드폰 모델이 떠요. 이때 더블 클릭을 하면, 잠깐만, 여기 비어있다고 나오죠? 비어있다고 나오면 허용이 안 된 거야. 그러면 허용 안 물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 있죠. 내장 저장 공간하고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장치가 나오면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장치 및 드라이브에서. 이때 바탕화면에 내 PC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이거 더블 클릭한다. 그리고 장치 및 드라이브의 목록에서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종류를 확인하고 더블 클릭한다. 확인하고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장 저장 공간, 내장 저장 공간 및 보조 기억 장치들 목록이 보인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뭐다? 연결이 허용을 안 했다는 뜻이야. 연결을 안 했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결된 상태인데 얘를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목록이 안 보이지. 분리를 했으니까는. 그리고 내장 저장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DCIM 폴더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 DCIM이 뭐냐면 여기 내장 저장 공간 가서 DCIM 여기 있네. DCIM.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있다 그랬죠.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 이 DCIM 폴더는 뭐냐면 디지털 기기, 즉 디카라든지 디카 등 스마트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하는 기기, 사진을 촬영하는 기기에 반드시 존재하는 폴더예요. 우리가 사진 작가들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디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로 사진을 촬영한 기기에는 DCIM이라는 폴더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국제적인 규칙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를 찾냐면 카메라 폴더. 요것이 뭐냐면 내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 카메라 폴더가, 여기 있는 카메라 폴더가 내가 찍은 사진과 이게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잠깐만. 여기는 사진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다 저장하지 않고 따로 저장하거든? 다른 저장 공간이 있어. 여기다 저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 여기 있다, 카메라. 저도 2016년 사진이 들어있네. 2016년 5월 17일 날 찍은 사진이 있네. 저녁 6시 22분 30초에 찍은 게 있어. 2020년에 찍은 사진도 있고. 저도 사진 찍은 지 오래됐죠. 2016년 선님은 몇 년 전이야 벌써. 꽤 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 2010년도 사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오래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귀한 거잖아. 추억이잖아.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분실되면 어떻게 돼? 안타깝지. 유럽에 가서 보름 동안 여행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 방법은 하나야. 유럽에 다시 가서 사진 찍어와야 돼. 또 사람 다 들고. 근데 유럽에 다시 가서 찍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면 내 스마트폰의 사진을 볼 수 없지만 전문 업체에다 맡기면 비용을 들여서 고치면 사진은 빼낼 수는 있어요. 돈이 들어서 문제지. 그 전에 이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좋다? 보관해주면 좋죠. 그렇죠. 자, 보관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보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카메라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명령을 선택을 해요. 보여드릴게.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럼 복사가 된 게 아니라 복사할 준비가 됐다는 거야. 이거는 복사 명령을 선택한다는 거는 복사를 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내 PC에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내 사진이 여기 있네. 사진 폴더. 여기 내 PC에 있는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거나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하셔도 되고 뭐 어디다 확 해볼게. 제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뭐 한다? 비어있는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런 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누르면 엉뚱한 데 붙여넣기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비어있는데 여기 비어있잖아. 이렇게 비어있잖아. 이런데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한다? 붙여넣기를 누르면 돼. 그럼 이렇게 복사 중이라고 떠. 복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붙여넣기를 선택하면은 실제로 복사 작업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사를 누르면 뭐다? 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난다는 뜻이야. 처음에 우리가 복사했잖아요. 복사. 이거는 복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한 거예요. 준비 작업.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실제로 복사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복사 중이라고 떠. 근데 9분 30초 남았대. 그러니까 10년 정도 찍었었던 사진이 이 안에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10장 찍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천 장 찍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이 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만큼 소요되니까 기다려야지. 이 복사 작업하고 근데 중간에 취소를 누르거나 다른 작업하게 되면 더딜 수가 있으니까 이대로 두시는 거야. 복사 끝날 때까지 뭐 차를 드시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뭐 뉴스를 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복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카메라 폴더. 아까 그 카메라 폴더에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리면 내 PC에 있는 여기 장치 및 드라이브에 자기 스마트폰 목록이 뜬단 말이에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두 개가 보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보조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집어넣은 거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보조 메모리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셨길래 제가 서비스 센터를 가세요 그랬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왜 그러냐면 이 보조 메모리가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요.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걸 사도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맞는 보조 저장 공간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해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 사람들 전문적이니까 그분의 핸드폰 모델에 맞는 보조 메모리를 판매해 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DCIM 폴더 가서 여기에 카메라. 근데 저는 이 DCIM 안에 뭐가 많죠. 전 사진을 다 따로따로 보관해 놨어요. 2022년
지금 작업 중에는 이게 또 안 열려. 스마트폰은요, 하나 작업 명령을 걸어놨잖아요. 제가 복사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나기 때까지는 다른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2020년 작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보관해 놨고, 요거는 이제 음력 설 때 이제 이건 새해 맞이고, 이거는 이제 새해 복 많이, 이제 설날에 맞춰서 작업해 놓은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동네에 일명 구름다리지, 육교도 아니고 거기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동네와 동네 사이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무단횡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설치해 놨거든. 거기 가서 찍은 사진 여기다 따로 보관해 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네 김포공항이 이제 근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니까 시끄럽거든 동네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는 양천구에서 김포공항까지 걸어가는 행사를 해요. 양천구 신월동. 공항길 나 혼자 걷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거기 가는데,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몰려서 갈 수 없으니까 저희 동네 그 공원에다가 뭐를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고 그 인증사진 찍으면 기념품을 준대. 작년에는 이제 실제로 걸어갔었어요. 한 가는데 30분, 오는데 한 30분 걷는데,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올 때는 솔직히 걸어가기, 집에 다시 걸어오기 짜증나더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가셨던, 참여하셨던 할머니 세 분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같이 택시 타고 갑시다. 그래서 택시 모셔가지고 입구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선 걸어갔지, 행사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스탬프 도장 찍고 기념품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을 해 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사진 찍었던 거라든지, 저희 집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아랑이야, 아랑이. 그래서 이제 이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사진 따로, 애들 엄마 사진 따로, 우리 막내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따로따로 보관해 놨어요. 2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안에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필 사진 찍은 거라든지, 예전에 제부도에 가서 찍은 사진 같은 거라든지, 또 저기 오목교 안양천 거기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해 놨어요. 우리가 이제 앨범들 있잖아. 가정에 가면 예전에 찍은 사진들 인화해서 앨범도 아빠 앨범 따로, 엄마 앨범 따로 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저도 앨범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폴더별로. 이제 사진을 다 이제 옮겨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다 옮겨놓은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요. 스마트폰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컴퓨터에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다 복사를 다시 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5초 남았으니까 금방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구름다리 사진은 뭐냐면, 거기 목동에서 이렇게 신월동 가는데 구름다리. 거기는 많아요, 구름다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방향, 이제 인천 가는 방향 쪽이고, 이쪽이 목동 방향이야, 목동 방향. 구름다리 위에서 인천 방향으로 찍고 목동 방향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화공사라거든요. 지하고속도로. 생각해 보세요. 동네를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무단횡단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옆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슈퍼에서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을 하거나 이러면 경찰이 여기서 차단을 해요. 그게 참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지하로 고속도로를 뚫고 지상은 뭐 공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버스가 다니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이제 그
구름다리 이제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꽃들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찍어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항길 나 혼자 간다. 이렇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시오. 그 다음에 비행기 날아가는 거를 찍어서 뭐 제출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기념품 준다길래 2021년도에 했네. 2021년도. 이거는 이제 놀면 뭐하니라는 방송에 출연했을 때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했던 거에 그래서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도 이제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가 우리 조카가 작은 아빠 나왔네 하고 찍어서 보내온 거야. 그래서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다 알렸더니 방송 출연했다고 또 이거는요 유명한 작가가 만든 건데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건물이나 이렇게 이런데 잘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시계탑 밑에다가 사람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구별이 잘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했던 이제 그런 작품들을 제가 이제 좀 보려고 갖고 있던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 개구리에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인데 이게 오른쪽 다리고요. 왼쪽 다리고 이제 사람 얼굴이 이렇게 꼬랑지처럼 보이게끔 하고 이게 기린 머리처럼 한 거죠. 이건 검인데 사람이 이렇게 이 개구리는 사람 4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개구리처럼 칠을 한 거야. 홍학도 이렇게 팔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있길래 돌고래가 이렇게 이제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여기도 옷에다가 이렇게 파랗게 칠했고 돌고래처럼 칠해가지고 수영복 입고 이렇게 칠한 이런 작품들이에요. 뱀 모양처럼 팔을 가지고 이렇게 뱀 모양처럼 해가지고 몸에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작품들이 외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는 자연이다처럼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집은 서울이신데 이제 거기 가서 약초 키우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야. 그래서 2021년도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 뭐 놀러 가려고 그래요. 언제 한번. 저도 나는 자연이다처럼 그렇게 시골에 가서 산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지금 가면 안 되지. 젊었을 때 가야지. 그래 젊었을 때 가야 집이라도 짓지. 나이 더 들어서 가면 골병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를 까먹었어요. 저도. 되게 좋죠. 그렇죠. 계곡 물 흐르고 단풍이 이렇게 있고 짬나무 여기 가서 이제 발 담그고 노실 거란 말이야. 예? 강원도 쪽 어딘가로 들었는데 이거는 생일이라고 써 있네. 아, 누구 생일 잔치. 우리 가족 생일 중에 누구 생일인데 생일 이렇게 음식 차려가지고 한 거를 찍은 것 같아요. 제 생일이었나 보죠? 요거는 뭐냐면 네이버에 제 생일날 네이버에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이정민 원장님 생일 축하합니다고 메시지가 뜨더라고. 집에서 이렇게 생일을 파티를 했나 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래요.
이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하여튼 간에 이거는 이제 부산에 가서 찍었던 사진을 부산에 이제 일이 있어서 KTX 타고 가면서 이제 찍고 우리 아들놈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다시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길래 그러면 야 아빠도 따라가자 엄마도 따라가자 그래갖고 이제 그 시험 보러 간 사이에 거기서 놀고 태종대를 간 거예요. 태종대에 가서 사진 찍고 태종대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태종대 올라가면 땀만 흘리고 하니까 배 타고 그 주변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대요. 꼬드기더라고. 저 태어나서 배를 처음 타봤어요. 고래고기도 먹어봤어. 맛다가리 하나도 없었어. 두 번 다시 이제 고래고기 안 먹어. 이거 영도다리 이렇게 영도다리가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는 행사를 하나 봐요. 버스를 여기 딱 지나가는데 잠시 후에 영도다리 행사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영도다리 올라가는 장면을 찍은 거야. 저희 어머님이 부산 출신이신데 예전에는 영도다리 올라갔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다시 이제 이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찍어봤던 거예요. 서울촌 놈이 부산 가서 영도다리 올라가는 것도 찍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행사도 찍어보고 여기 이제 사진 찍은 것도 있네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했던 거를 따로따로 보관했던 겁니다 이렇게. 키웠던 강아지. 이 강아지 그 꼬랑지 짧은 그 품종이 있더라고요. 유기견 입양한 거예요.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한 몇 달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내면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한다 그러더라고. 너무 안락사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키우기 힘들더라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엄청 짖어요. 애들 가리키러 이제 외부에서 방문 선생님이 오셨는데 난리가 난 거야. 결국에는 그 선생님 그날 수업 못하고 그냥 가셨어. 그래갖고 선생님 오실 때 되면 그렇지 강아지를 끌고 나가야 돼. 그리고 옷만 누가 입으면 자기 두고 간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건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못 키우겠어. 근데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 그때 이제 뭐 풀벌레들이 있었어. 그 뭐지? 뭐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걔네들하고 놀아. 또 공원에 이제 풀들이 있고 하니까는 그런 풀벌레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사료를 안 먹습니다. 이 새끼가. 뭐를 섞어줘야 돼. 고기 같은 걸 섞어주면요. 그거만 홀딱 발라먹고 사료는 그대로 둬. 그래서 한 3일 굶겨봤거든요. 굶겼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결론이 내린 거 못 키우겠다. 그래갖고 이제 뭐 강아지 옷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인식 칩도 심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다시 그 분양받은 대로 돌려보냈어요. 하도 말 안 들어서 줘봐갔더니 기절을 해가지고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다시 제가 좀 짓궂어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밖에 데리고 나가면 주인 옆에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엎드리지도 않고 탁 서가지고 네 발로 서가지고 주인 옆에 서 있는데 그게 이제 대견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기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는 이제 제 사진들. 제가 이제 수업하는 장면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냈어요. 행사한다고 보냈는데 일본 초상화라고 사람 얼굴을 1분 안에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그분한테 보냈더니 이렇게 바꿔왔어. 그랬더니 원래 사진하고 비슷해. 수염 난 거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뒤늦게 이제 4번째 대학을 갔는데 거기 그 교수님이 저랑 동창이야. 동기야 동기.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꽤 오래 다니던 이발소였는데요. 태풍 불어갖고 이발소가 주저앉았어. 그 이발사 아저씨예요. 이 집안이 90년인가 이발소를 하셨어. 그 이발소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발소 아저씨 집에 가갖고 아파트 그 계단, 복도 계단에서 이발을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사진들이야. 제가 이제 뭐 카메라 강의할 때 누가 저를 찍어줬던 사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앨범에다 따로따로 이제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릉에 교육받으러 가서 강릉역에 도착해서 강릉에 왔으니까 강릉역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교육 마치고 이제 1박 2일 교육이니까 잠을 자려고 보니까 강릉역 거기 어디 해변가 옆에 숙소를 정해가지고 밥 먹으러 식당을 갔더니 혼자 왔다니까 안 된대. 그래서 순댓국 사 먹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싸 먹고. 혼자는 요새는 혼밥 많이 사는. 저 바닷가 갔으니까 뭐 회도 먹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 갔다니까는 안 된대. 거기 이제 바닷가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그 예전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소나무 숲을. 그 소나무 숲이 강릉에 있는 소나무 숲 여기더라고요. 이번에 거기 막 저기 불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 그 난리 났죠. 이번에 강릉에 또 불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그 소나무도 많이 이제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거 경포대인가? 그 바닷가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구경한답시고 이제 해변을 또 찍긴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놀더라고. 근데 얼마나 부럽던지 누구는 놀러 오고 누구는 교육 받으러 가고 회도 못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싸 먹고 말이야.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거 이제 소나무만 제가 이제 따로 찍어 놓은 거를 이렇게. 여러분 소나무 보면 이렇게 겉껍데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하잖아. 애국가 가사가. 그 철갑이 이 소나무 껍데기래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다 까줘야 되는데 그래야 소나무가 웅성하게 잘 자란대요. 소나무도 껍데기를 까줘야 되고 포도나무도 껍데기를 벗겨줘야 된대. 그래야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포도 열매도 잘 열린대. 저 소나무가 이렇게 벗겨지더라고 또. 근데 잘 안 벗겨지면 인위적으로 벗겨줘야 소나무가 더 굵게 잘 자란대. 근데 소나무 뿌리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깊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풍 오고 오면 잘 쓰러져.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다 보관하려면은 카메라 폴더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카메라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캐논이든 니콘이든 이러한 전문가용 카메라들도 사진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가보면 DCIM 폴더가 있고 카메라 폴더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진을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누르면 다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를 살면 카메라 설명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 카메라 설명서를 보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고, 다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면 참 좋은데, 찾아서 공부했지.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어떻게 옮기는가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알림줄이 있어요. 알림줄. 그 날짜 시간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을 꽂았으니까 외부 장치를 꽂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장치를 안전하게 제거하기라는 명령을 걸어서 제거를 해야만이 분리가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분리했어요. 아까 우리 USB 메모리 꽂아보세요, 빼보세요 그랬잖아요. 원래는 여기 있는 이 장치에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 오른쪽 갖다 대면 이렇게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및 미디어 꺼내기라고 나오거든요. 누르면 제 외장 하드, 제 USB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눌러서 얘가 이제 아까 여기 하나 있었거든. Z가 있었는데 그걸 분리한 거거든. 제가 빼볼게요. 뺐고 다시 꽂아보면 꽂아진 거거든.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도 책자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도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안전 제거를 해갖고 분리한 적은 평생에 몇 번 안 돼요. 근데 고장은 안 나. 고장은 안 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을 좀 볼게요. 근데 스마트폰은요 안전 제거가 없어요. 작업이 끝나면 분리하시면 돼요. 그럼 충전이 안 되겠죠? 분리했어요. 분리하면 스피커에서 삐릭하고 소리가 나. 또 꽂으면 뻔뻔뻔 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거든. 연결했다, 분리하면 분리했다 이런 식으로 효과음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93페이지에 USB나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이 3개 나와 있는데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복사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첫 번째 193페이지 그림처럼 USB 메모리에 저장된 여행사진 폴더를 컴퓨터에다 복사하는데 그럼 먼저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USB 단자에다 꽂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USB 메모리 꽂으면은요 오른쪽 밑에 그 날짜 시간 나오는 영역에 새로운 장치가 연결됐습니다 하고 나타나요. 근데 책에서는 그거를 누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금방 사라지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 내 PC 있잖아요. 내 PC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있거든. USB 메모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더블 클릭해서 이거 이제 제 공인인증서고요. 이 공인인증서를 더블 클릭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여기 공인인증서가 쭉 있어. 제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USB 메모리를 옮긴다거나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요거 오른쪽 버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리고 다른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에 넣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미 있대요.
여기 있거든. 여기 있거든. 덮어 쓸래?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작년 거고 지금 복사하려는 거 올해 거라고 하면 덮어 써야 되겠지. 이건 옛날 거고 지금 복사한 게 올해 거다, 새 거다 그러면 덮어 쓰기 하면 여기 이제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2022년도 거네요. 2022년도 11월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가 봐. 여기에 제 것,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이제 넣어놨네. 아니면 여기 사진 폴더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뭘까? 아, 이건 500원짜리 동전 앞면 뒷면 그거네. 그걸 왜 갖고 있을까? 잠깐만. 여기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거를 만약에 제가 요거랑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제 USB 메모리 선택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아까 컴퓨터 했던 사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다른 데 복사하고 싶으면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 원하는 곳에다 놓고 비어있는 공간에다 놓고 붙여넣기. 이제 20살 때 사진이네요. 졸업한 대학에 로그인을 해갖고 가보니까는 거기 학적부에 이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머리 길은 숱이 많았네. 요거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집. 이 집이란 말이 뭘까? 집. 압축했다는 뜻입니다. 압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오래된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 계절이 지나면 이제 두꺼운 이불이나 또 점퍼 같은 거를 보관하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닐봉투 같은 데 집어넣고 진공청소로 쭉 공기를 빨아들이면 납작해지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압축한다 그래요. 압축. 그렇게 압축을 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참 편해지거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료가 막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넘어가면 한꺼번에 보내기 불편하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보내야 돼. 하나로 묶어서. 그 뭐로 묶느냐? 압축한다 그래. 컴퓨터 용어로. 압축을 하면요. 이렇게 집이라는 이름으로 생겨요. 압축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건 용량이 큰 파일이나 여러 개를 용량이 작은 또는 하나의 파일로 줄여서 보관하는 방법을 압축이라 그래. 압축. 압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압축의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윈집, 윈집이라고 있어요. 윈집. 집. 집이니까는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영어로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알집. 알집도 있고요. 빵집도 있고요. 별집도 있고요. 집이란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에서 집이란 이름으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알집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란 모양이죠. 동그랗게. 이게 알집이에요. 알집. 알집은 계란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빵집은 빵 모양으로 생겼어요. 별집은 별 모양으로 생겼는데 오리지널은 알집이고요. 알집이, 빵집이나 별집은 아류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한다. 그래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불 보따리에다 묶는 게 압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불 보따리를 풀러야지. 보자기를 풀러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물건을 잔뜩 가져갈 때는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많이 묶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보자기 풀러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다시 집에 올 때는 보자기에다 묶어서 머리에다 지고 온다든지 예전에는 뭐 지게에다 지고 온다든지 어깨에다 메고 온다든지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보관하고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는 건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 먼저 선택을 해. 난 요만큼만 선택할 거야 라든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하기라고 되거든. 이렇게 압축하기라고 있거든. 압축하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압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4개를 선택했고 4개를 선택해서 압축을 다 하니까는 압축 완료 전체 4개인데 성공했대. 그래서 닫기를 누르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불 보따리를 비닐팩에다 집어넣고 공기를 빼면 납작해진 거죠. 지금 그 작업을 한 거야. 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사용을 해야 돼. 이게 사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을 못 해요. 압축을 풀어야지. 압축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 메모를 해드리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1순위는 압축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 알집을 하던 빵집을 하던 별집을 하던 압축 관련 압출이 아니라 압축 관련된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하고 두 번째 여러 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선택한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압축하기 항목을 선택을 해요. 압축하기 항목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압축하는 과정이 화면에 보이고 잠시 후에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를 묶은 거죠. 보자기에 묶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복사를 해서 보내거나 USB 메모리에 보관을 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까 여기 압축이 돼 있었는데, 여기 압축이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압축 풀기. 압축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 있는데 압축 다 풀렸다라고 이렇게 뜨거든. 그러면 닫기 누르면 돼.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압축 파일을 선택을 하고 압축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압축 풀기 항목을 선택을 하면 압축이 풀립니다. 압축이 풀린 게 어디냐면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까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압축을 해놨는데 여기 가면은 압축한 게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이 안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 게 귀찮아. 그럼 가방에다 보관하든지 주머니에 보관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갖고 다니면 편하거든. 그래서 압축을 해 놓은 거거든. 이렇게 압축을 해 놓은 거야. 그럼 방금 전에 압축해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제 컴퓨터 안에는 그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낱개로 하나씩 갖고 다니면 귀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리법이에요. 요리법. 그 방송국에서 반찬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의 그 레시피를 공개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예전에 6시 내 고향 뭐 이런 거에. 그게 한참 보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거 좀 인쇄해오래. 그래서 방송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날짜별로 뭐 예를 들어서 간장게장 담그는 방법, 뭐 그다음에 감자 볶은 방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제가 쭉 정리해놨더니 163개가 된 거예요. 163개.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갖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제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터로 이제 인쇄를 하면은요, 여기 깻잎김치 있다. 한번 볼까요? 제가요. 깻잎김치 담그는 방법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깻잎 300g, 양파 1개, 다진 마늘 모였고 맛간장 반컵과 멸치 액자 1숟가락, 설탕 2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씻은 깻잎을 돌려가며 간장물에 적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대. 그 사람이 매번 하던 거니까 잘하겠지만 보통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방송국 직원이 그 반찬 사장님이 해주신 대로 설명해 주시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다 내놔. 지나간 사람 보고 두 가지를 먹어보래. 어느 게 맛있냐. 근데 알고 봤더니 방송국 직원이 만든 게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연습하면 저번에 방송 보니까는요, 반찬 가게 하는 남자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번대. 하루에 200가지씩 반찬을 만든대. 200가지씩. 근데 그 레시피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 이것도 그 반찬 가게 사장님들이 자기 노하우를 이렇게 다 공개한 거거든. 이걸 프린터로 탁 해다 줬더니 저는 반찬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방에다 꽂아놓고 그냥 보관용이야.
안 해줘.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야. 그 반찬 주문하래. 동네 반찬 가게들 많이 있으니까 주문하래. 그 맛있으면 또 주문하래. 그렇게 끝내더라고. 다음엔 제가 해볼라 그래요. 비빔국수 이렇게 3, 4인분 기준으로 양념장 만드는 거, 비빔국수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주방에서 뭘 못하게 해요. 뭘 만들고 나면 막 어지러워지니까, 그러면 치워야 되잖아. 맞아요. 주방 임자가 치워야 되니까 저보고 주방에 들어오지 말래. 평소에 한두 번 정도는 주방에 들어가는데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저보고 벌레 치우라고 그때는 시켜. 그리고 못 들어가게. 컵 꺼낼 때는 허용을 해주더라고.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근데 레시피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거요. 네. 오이 소박이 같은 거 이런 거. 수원 못골 시장 대여 반찬 가게 사장님 제공한 거라. 그래서 시장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그대로를 방송한 거야. 오이 10개, 부추 한 단, 뭐 작은 무 반 개, 대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이 소박이 이제 소금물에다 이제 해가지고 저건 해봤어요. 제가 그 뭐더라 그 마늘종하고 양파장아찌를 만들어봤어요. 제가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간 잘 먹었어. 집에서 고기 구워서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거나 이렇게. 근데 그거 할 때도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하긴 했는데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또 와이프가 물 튄 거 다 닦아야 되고 뭐 재료 하고 나서 치워야 되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갈비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USB 메모리 주시면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대로 이게 몇 개냐 아까 160 몇 개 정도 되니까 이거 프린터로 인쇄하면 돼요. 그러면 종이로 인쇄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압축이라는 거는 용량을 줄여서 보관하는 거예요. 압축이라는 거는 용량을 줄여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압축입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이 기능을. 컴퓨터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압축을 풀 수는 있어요. 압축은 하지는 못해도 압축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윈도우 자체에서는 압축을 하지는 못해도 압축을 해제는 가능하다. 아까 제가 이제 R집이라는 걸 설치를 하면 더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R집을 설치하는 이유는 압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압축을 풀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압축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윈도우상에서는 R집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아도 압축은 풀어요. 압축 해제는 하는데 압축을 해서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무료예요. 무료. R집이든 이거 다 무료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R집이란 프로그램은 무료는 무료인데 개인은 무료예요. 개인은. 근데 회사에서는 무료가 아니에요. 이런 교육장에서는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설치하셔서 평생 쓰실 수가 있는데 이런 단체나 회사나 학교나 이런 교육직 기관에서는 구매하셔야 돼. 그래서 어느 교육기관 가면은요 앞에다 써놨어. 압축 관련된 프로그램을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써있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압축 관련된 거를 설명은 하시되 이게 가정에서는 무료지만 단체에서는 무료가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종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설거지 다 했는데 수도꼭지를 딱 잠그려고 했더니 안 잠기면 어떻게 돼?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요, 복도 옆에 계량기가 있더라고. 소 계량기가. 소 계량기에 가보면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그 잠그면 화장실도 물이 안 나오겠지 뭐. 모든 게 다 잠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업자를 불러야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돈을 내든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지.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수가 안 잠기지는 않을 테고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전에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날라주고 나서 이삿짐센터에서 물청소를 해주더라고. 바닥을 한번 닦아주고 가야 되는데 물청소 이제 스위치 연결 코드를 꽂아서 딱 키니까 차단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청소기가 고장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 자꾸만 차단기가 다운되니까 두꺼비 좀 떨어지니까는 죄송합니다. 청소는 못 해드리고 그냥 갈게요. 했더니 물수건으로 자기들이 물걸레로 닦아주고 가는데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청소하고 나서 정리하고 청소할게요. 그래갖고 보내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청소기 회사에 가서 AS를 받아야 되는지 하겠지.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뭐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꺼비집 뚜껑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감전될 수 있잖아. 그런데 텔레비전을 켜려고 코드만 꽂으면 차단기가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텔레비전에 고장이 난 거겠지. 텔레비전 쪽에서 뭐가 문제가. 그럼 텔레비전을 사용하면 안 되겠지. 안 그러면 사용하려고 코드만 꽂으면 차단기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 관련 회사에다 서비스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종료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레시피라는 화면을 내가 닫으려고 X를 누르면 탁 닫혀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안 닫힐 때가 있어요. 이게 닫으면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힐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일을 못하지. 종료가 안 되니까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아까 저 메모해 드린 것 작업관리자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한번 해볼 테니까는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컨트롤 키라고 있어요. 컨트롤 키 찾아보세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있어요. 쉬프트 키. 자,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은요. 맨 아래가 컨트롤 키고 위에가 쉬프트 키입니다. 이 두 개를 먼저 왼손으로 눌러주세요. 왼손으로 두 개 눌러주시고 오른손으로는 키보드 맨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있어요. ESC. 걔를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먼저 누른 상태에서 ESC를 딱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창이 뜹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창을 크게 놓고 보시면 저 상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뜨는 거야. 화면이 확대가 안 되네. 여기 보니까 뭐 제가 뭐 메모장도 실행해 놓은 게 있고, 탐색기도 실행해 놓은 게 있고, 인터넷도 실행해 놓은 게 있고, 저 위에 보니까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뭐 이런 말 보여요? 위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자, CPU라는 글자를 눌러보세요. CPU라는 글자를 눌러보면 가장 많이 CPU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이 위에 나타나요. 몇 퍼센트가 뭐를 사용하고 있고, 뭐가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클릭하면 메모리를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지금 막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몸속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도 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킬 때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하는가를 눌러보면 내 몸에서 지금 위가 많이 작동되고 있는지, 장이 많이 작동되는지 이런 게 보인다는 뜻이야. 컴퓨터로 사람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래 놓고 여기 지금 인터넷을 제가 실행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제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창이, 자 보세요. 인터넷을 제가 실행하고 있는데 얘가 종료가 안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작업관리자에 가서 인터넷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은요, 강제로 얘가 종료가 돼요.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작업관리자에 가서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료를 선택하면 강제로 종료가 된다. 특히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실행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거 있어. 인터넷을 실행하면 인터넷 창이 하나만 열리죠. 아까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 이제 창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열어놨는데 저는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한 20 몇 개씩 열어놓고 쓰거든요. 검색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우리 주방에다가 음식을 50가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스레인지 구멍이 3개인데 그럼 냄비나 솥 3개를 올려놓고 또 전기밥솥 돌리고 찜통 돌리고 뭐 하고 나물 무치고 하는데 한꺼번에 50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다가 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가스를 끄고 국통을 들어서 버리든지 뭘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가정하면, 컴퓨터로 표현하면 그냥 장치관리자, 아까 그 작업관리자에 가서 강제로 종료 명령을 걸면은요, 여기서 강제로 이제 오른쪽 눌러서 작업 끝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국 끓이던 게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눌렀을 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작업 끝내기 이런 명령을 걸면은 강제로 종료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안 써. 왜? 메뉴판에도 안 나와 있고 시작 버튼 누르면 이 프로그램 목록에도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사실 이게 쉬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 작업관리자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 저 상단에 보면 성능도 있고, 보세요, 이렇게
메모리 보면 이렇게 뭐가 나타나죠? 성능 보니까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나타나죠? 그 뾰족 올라왔을 때 거의 꼭대기까지 다 달았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말하면 뭐야? 뇌가 최대까지 쓴 거야, 지금. 여긴 계속 사용 중에 있다는 거야. 여긴 계속 사용 중에 있다는 거야. 이만큼 뭐 여기는 현재 놀고 있다는 뜻이고 이쪽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여기는 지금 인터넷 아까 실행하느라고 많이 썼나 봐. 여긴 지금 인터넷 안 하고 있으니까 놀고 있거든. 저장 장치는 얼마큼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보이는 건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안 하고 싶어.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직업이니까 가끔씩 들여다보거든요. 오늘 하나 못했다. 컴퓨터로 카카오톡 하는 거를 안 해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컴퓨터에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해야지.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여러분 로그인 안 하시죠? 항상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뭐냐면 얘를 이제 컴퓨터에서 설치해 놓고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아이디가 뭐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헷갈리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